연구실 전문가들의 귀착붙 영어교육 네 번째 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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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오늘 네 번째, 벌써 네 번째예요. 진짜 그래도 많이 왔다. 그치? 고작 네 번째인데. 그동안 처음 해보는 과정이라서 되게 그게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도 우리 인사를 한번 돌아가면서 하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실 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머리를 하고 돌아온 장블랑입니다. 어머, 장블랑. 돌아오셨네요. 돌아오셨네요. 네. 지난주에 빵이 그렇게 좀 잘 팔린다고. 컵빵 구러 가셨잖아요. 빨리 사 먹으러 간 거고. 몇 개 사 먹었어. 얼굴 지금 빵처럼 변했는데. 제가 어제 새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분당에 서현역에 사는 친구가 놀러 왔었거든요. 분당 서현역에 사는 데가 놀러 왔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이 호빵맨 호빵맨이야? 호빵맨이야? 장블랑 만났는데, 장블랑이 요즘에 그렇게 사부님을 찾는다며. 서현역 사는 애한테 잘 결혼해야 되겠으니까, 저기 사부님 좀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나 사부님 잘 이해 못했어. 그러고 다닌다고 요즘에. 진짜?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저기 공개구원 한번 하시죠. 장블랑 애인gram. 장블랑 공개구원 한번 하고 시작하는 걸로. 장블랑 애인gram. 근데 애인이 아니라 사부님이면 결혼 아니에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 당연하지. 결혼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사부님과 만나고. 결혼의 듀오. 저 공개구원 한번 하세요. 공짜로 해드릴게요. 말이 이렇게 와전이. 와전은 아니잖아. 아니,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맞아요. 이상형 정리해서 오세요. 네. 우리 한번 서로 돌아가면서 한번 공개구원 하죠. 네,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게스트 소개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네, 우리는 AKA 쿨리어. 네. 저희 오늘 주제가 뭐였죠? 성인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인 영어 교육 뭐라고 해야 되냐? 성인 영어 교육 시장에서 가장 핫한. 핫한데 시원한. 시원한. 자, 거기서 종사를 직접 하셨던 우리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쿨리어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게스트로 나온 쿨녀입니다. 진짜. 박수 한번 치고. 네, 저는 시원한 학교에서 공부하셨다고. 학교에서 공부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시원 학교에서 근무하셨다고. 근무하셨다고. 전직 시원 학교. 첫째 게스트시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스페셜 게스트 너무 괜찮다. 그렇죠? 영광이에요.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진짜 성인 영어 교육 되게 엄청 핫하잖아요. 노래들도 되게 다 알고 있죠, 우리, 그쵸? 네, 우리 하나씩 좀 불러볼까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 학교. 쿨녀님이 근무하셨던 시원 학교. 그렇죠. 그리고 그죠. 나도, 야, 너도. 나머지 노래가 있나? 나머지 노래 있나? 근데 멘트는 기억나는 거 있어. 영어마비, 말하기 맥스. 말하기 맥. 영어마비. 그리고 요즘 이승기 선전하는 건 그건 어떻게 하나요? 네, 그 조각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만 해도 여기가 막 맞아. 머리가. 근데 우리 이게 실제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할 거. 이미 다 알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너무 공격적이야. 우리 오늘 공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진짜 핫한데, 그 시장 규모에 대해서 MC 소리가 조사를 하셨다고. 네, 제가 이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2018년 3월 그러니까 한 달 전 이제 기사를 보니까 성인 영어 교육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전에는 영어 교육 시장이 수험생 위주였잖아요. 근데 수험생 위주에서 아동과 성인으로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인들은 학원을 잘 안 가가지고 학원보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시원학교나 다른 콘텐츠도 다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모바일 앱,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성인 영어 교육 시장이 7,200억 원으로 약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7,200억 원? 짱이다, 진짜. 우리 왜 이러고 있어요? 7,200억 원, 로또보다 낫네요. 네, 그렇죠? 7,200억 원 다 합쳐야지 대단하죠. 7,200이지만.
근데 성인 영어 교육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acquisition and learning 습득과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성인 영어가 원래는 액기지션에 따르면 성인 영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때 말한 그 결론이 물론 성인기에 공부 시작해도 에퀴지션까지는 못 가지만 어차피 우리가 에퀴지션을 위해서 성인 영어교는 사실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인들은 영어 공부는 공부를 할 때에는 어떤 자기들만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만 말하면 되지 않나? 뭐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바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뭐 하기 나름이죠 그거야 뭐 에퀴지션은 뭐 되게 어렵겠죠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하는 성인 영어 교육은 그 스피킹 같은데 조금 초점을 둬서 요즘에 실용적인 영어를 배우시는 그런 거를 말씀하는 거죠. 저번에 그 경인교대에 계신 김규택 교수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 블레이브로만 얘기를 하면서 그분도 약간 액기지션이 러닝이 안 된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성인 영어 교육은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실패다. 근데 실패일 수밖에 없죠.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뭐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네이티브 라이크 하지 않아도 되니까 원어민처럼 잘할 필요가 없으니까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성인 영어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주변에도 우리 왜 사람들 뭐 어디 가서 만나면은 우리 영어 전공한다고 하면은 나 진짜 영어 잘하고 싶은데. 나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뭘 잘하고 싶은데요? 난 진짜 궁금한 게 사람들이 그냥 잘하고 싶다고 이제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뭘 잘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인들은 보통 회화를 잘하고 싶다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여행하거나 그냥 누굴 만났을 때 조금 말을 한번 떼보고 싶은 이제 그런 요구가 이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성인 영어 교육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말하기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중고등은 보통은 이제 읽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왜냐면 당장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아동도 말하기랑 사실 구어적 스포큰 랭귀지에 초점을 더 많이 두기를 하죠. 그렇죠? 네, 제가 저번에도 그 해외여행 전문 자유화가 1989년부터 됐다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그리고 또 약간 국가 경제가 좋아지면서 지금 해외여행을 가고 이런 여행 영어가 상당히 큰 영어의 큰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맥스 광고 보면 예전에 왜 입국 심사할 때인가? 맞아요. 그 광고 맞아요. 그걸로 시작했어요. 그때 말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 이렇게 딱 프리즈 해주면서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영어를 하고 싶으면 이걸 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심리를 자꾸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2009년에 중앙대에서 나온 논문을 봤는데 이제 이분이 문화센터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을 굳이 영어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을 400명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성실하게 답한 사람들 50명 빼고 350명을 뭐 설문조사한 걸 분석을 했더니 40대 연령층의 80%가 넘게 영어를 계속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 배우고 싶어 하고 아무래도 애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자녀 교육에도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또 2009년이니까 지금이랑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조금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영어 교육 자기가 느끼는 문제점이 시간이 없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다. 저는 이걸 보고서 이래서 온라인 콘텐츠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바쁜데 근데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어디 가기가 쪽팔린 거야.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참 실제로 나온 그 기업들이 요즘에 이제 핫한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기업들이 니즈 어나운서스를 정말 잘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정말 딱 맞잖아요. 논문도 그렇고 정말 거기에 딱 맞춰서 정말 타겟팅을 정말 잘해서 이제 시장을 먼저 활성화를 딱 시키니까 7,200억까지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돈이 제일 부럽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7,200억 원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원스쿨 제가 시원학교 시원학교 이건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서 얘기해줄게요. 시원스쿨이요. 이 시원스쿨이 2015년에 규모가
480억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1287억 원으로 늘어났대요. 이게 올해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2천억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올해는 제가 그 얼마큼 성장했는지 자료도 잘 못했는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시원스쿨이 그렇게 팍 컸을 때 그 요인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 SB 회사랑 그 MOU 했다는 얘기, 맞아요. 그쵸? 근데 그것, 그래서 어디? 랑 MOU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TV에 광고를 막 유현진부터 시작해서 유재에서 엄청 핫한 그런 되게 유명 연예인이랑 선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광고에 넣고 이제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엄청 컸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요 분야에서는 좀 괜찮은 거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회사랑 MOU가 가장 컸다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이 정확하게 어느 회사랑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TV 광고에 연예인까지 넣어가지고서 광고를 그렇게 한다는 건 그 정도 자본이랑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1인 기업 혹은 뭐 7인의 서울대 공대생이 만든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투자하기는 힘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 이제 있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콘텐츠 잘 만들 수 있는데 우리 기업이 없다. 기억이 없다. 우리 돈을 안 준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때 드셨어요? 저는 이제 유재석 광고 찍을 때 그때 정도까지 일했어요. 이제 막 확 뜨기 시작할 때 이제 네, 그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갔구나. 광고 시작할 때 때. 그때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쯤이면 이제 우리가 다들 이제 그 노래를 한 번쯤 그렇지, 노래를 한 번씩 듣고, 이 회사가 유명한 회사니까 어플라이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그렇죠. 들게끔 이제 맞아요. 하니까, 그때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 광고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내가 영어 공부 하고 싶은데 뭐 하지? 하는데 그게 노출이 많이 된 거 큰 맞아요. 회사면 그렇지. 괜찮겠다. TV에 유현진, 뭐 유재석 광고가 나오는 회사라는 거는 그냥 애플리컨트의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왠지 뭔가 빵빵할 것 같아. 여기 왠지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도 사실 드는 거죠.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 약간 시원스쿨이 항상 타깃이 그거 있잖아요. 왕초보. 왕초보. 아니 노래를 할 거면 크게 불렀어. 해커스 그거. 아 그래? 아니, 거기 그게 아, 아니 그러네. 나는 최근에 행보도 약간 흥미롭더라고. 그 나의 영어 사춘기 있잖아요. 맞아. 그거 보고서 진짜 마케팅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직접 나와서 그렇지고. 나의 영어 사춘기도 황신의 휘성, 효연, 정시아, 지상렬, 한현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거기 한현민 되게 또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혼혈 흑인 모델인데 영어 못하고 다들 영어 못하는 모습이 좀 재밌고 그러면서 엄청 진지하게 배우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책도 나왔어요. 라디오 광고도 맨날 나와. 막 갑자기 운전하고 막 하고 있는 뭐 시아 씨, 신혜 씨, 뭐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강호동 강호동이. 이게 좀 프로그램이 잘 됐나요? 그건 잘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뽕뽕 재방송 많이 나오고. 이게 팔부작이더라고요. 나는 그때 교통사고 나서 한의원 다닐 때 그때 나온 거야? 그때 TV에서 봤어. 너 최근에 봤는데? 아니야, 그때 나왔었어. 그 교통사고 났을 때가 언젠데? 작년 10월 목걸이에 모가지 병원다는 줄 모가지 병원. 뭐가지가 또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 광고 다시는 거예요? 그 병원 좋던가요? 요즘에 한의 선생님 잘생겼었거든. 되게 중요하다. 목걸이 병원. 맞아, 모가지 병원. 목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모가지 병원. 사투리도 목걸이라고 하나? 목걸이? 근데 좀 그런 게 그 프로그램 순수하게 재밌게 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광고로 나오니까 약간. 근데 나는 그때 의미가 딱 처음 약간- 봤을 때부터 약간 나는 그런 이렇게 교육 관련된 그런 쇼가 이렇게 나오면 난 약간 비판적 시선으로 난 먼저 보게 되거든. 근데 그때도 그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시원 그분 나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막 이제 이시원 원리에 선생님? 대해서 얘기를 막 하시는데 내가 순간 난 딱 보고서 솔직히 말하면 100% 장사 속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으면서 난 사실 되게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잘 안 보는데 보다가 말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퍼포먼스는 되게 좋더라고요. 응. 이걸 이끌어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서로 윈윈이지 않았을까. 방송국에서도 그런 뭔가가 맞아. 필요했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도 뭔가 홍보가 되는 이게 있으니까 서로 맞아서. 그리고 거기 있는 연예인들도 그래서 광고했잖아. 그렇죠. 그죠? 상업적이다. 책도 나오고 어. 그 책에도 그 그림이래. 그분들 사진이 막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게 완전 빅픽처가 정말 그렇죠. 그치. 어. 나중에 책까지. 그럼요. 와, 정말 전략적이에요, 그쵸? 정말. 맞아요. 그런 머리가 있어야 돼. 그치. 여기서 8주 완성 얘기하잖아요. 8주면 당신도 영어로 말한다. 영어는 뭐 지금 오늘 한마디 배워서 오늘 해도 한마디 끝까지 안 배우고 오늘 당장 배워도 할 수 있는데. 그쵸. 저희 갑자기 난 궁금했는데, 문장 단위 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특선도 아니, 왜냐면 이거랑 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 우리 여기 장불락의 장불락 논문이잖아. 문장 단위 말아야 되게 초점을 맞춘 그렇네. 그거 아니에요? 장블락 문법 좀 교육? 얘기해줘요. 뭘 얘기해, 갑자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가르치는. 단위에 바라는 소중한 거지만. 소중한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끝.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 책도 보니까 제가 그 책을 보면은 어떤 가르쳐 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또 사람들이 좀 올려놨더라고요. 봤더니 특별할 건 없어요. 표현 같은 거를 많이 되게 알려주는 심플하거든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뭐 어떤 우리가 많이 쓰는 동사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표현을 알려주고 유용한 표현 상황별로 알려주고 이런 건데 별게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영어 회화책이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그러면은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정해진 걸 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난 이 말 해야지 하는데 알아듣는 건 어떻게 알아들어? 내가 알아듣는 건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누가 어떤 답변을 줄지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그냥 말하고 싶은 욕구만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그러니까 문장 말하고 싶은 그 욕구만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둔 거지. 인터랙션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췄는지는 난 참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랙션 안 될 것 같아. 왕초 보니까 그냥 나 한마디 던지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건가? 그렇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할 수 있다. 그거에 의의를 좀. 몇 번 껴들었는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사실 제일 맹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정말 왕초보라서 정해진 문장은 말할 수 있어. 근데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응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나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회의 때 얘기를 한 거죠. I want to get some coffee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럽은 얼마나 드릴까요?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드실 거예요? 뭐 소이밀크가 좋아요? 그냥 밀크가 좋아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사실은 되게 많은 상황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근데 정작 그때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커피 시키는 거는 손가락만 있어도 시킬 수 있어요. 적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아메리카노. 그렇죠. 카페 라떼. 한 단어로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데 커피 마시고 싶다라는 말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기분이다. 그렇죠. 기분인 거죠. 스웩. 제 일본어가 약간 그렇거든요. 일본어 약간 초급 단계에서 배워가지고 일본 여행 갔을 때 신나게 한마디를 던지면 일본 사람들이 얘 일본어 할 수 있구나 하고 또 일본어로 얘기해줘요. 그러면 내가 왜 일본어로 시켰을까 하고 다시 영어로 얘기하죠. 나는 여기까지야. 근데 한마디 던져봤다. 그런 거죠. 한마디 던져봤다. 그러면 시원스쿨 콘텐츠 어떤 게 있는지 쿨려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우리말과 문장 구조 어순이 다르니까 그 구조를 익숙하게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단순한 문장들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같은 문장 안에서 단어 하나 두 개씩 바꾸면서 정말 일상 속에서 쓸만한, 그래서 자꾸 이제 뭐 류현진 광고 보면 항상 get을 써서 뭐 I wanna get some coffee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단어들을 써서 간단한 문장을 완성시키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I wanna get some coffee에서 I wanna get some coffee를 계속 바꾸는 거야. I wanna get some americano, I wanna get 그렇죠. some latte 이렇게.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바꾸기도 하고 계속 이제 주어를 바꿔서 말을 하기도 해요. she. I를 다 나와요. 모든 대명사는 다 한 번씩 나오고 바꿔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정말 그냥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다. 그거 계속 익히는 그런 걸로 이제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take나 get, have 이런 이제 정말 많이 쓰이는 동사들 위주로 해서 뭐 이게 이제 다양한 의미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써서 많이 표현을 하죠. 라이트 벌브라고 하죠. 있어 보여. 라이트 벌브라고 하는구나. 전공자가 보기엔 그게 라이트 벌브인데 그때 우리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그 교재에서 get이나 뭐 take나 이런 자주 쓰는, 많이 쓰이는 동사를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준은 사실, 기준은. 이거 내부고발자 느낌이야. 강사님의, 그러니까 직관에 본인의 그쵸, 경험에 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강조하는 게 이제 본인도 약간 생존 영어식으로 배웠다고 늘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터득한 것 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효과가 있었더라. 그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게 굳이 어려운 단어 많이 몰라도 사실 쉬운 단어부터 써도 이제 의사소통은 된다. 이게 좀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통계적 수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경험이랑 이런 노하우 그런 진짜? 것들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단어의 빈번도 이런 거야 하면은 저희가 뭐 콜퍼스라고 그렇죠. 큰 데이터베이스를 얻어가지고 체계성 있게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시원 선생님 한 명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혼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이론을 공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지금 되게 놀라웠던 게 우리 금방 얘기했듯이 단어를 교육과정을 사실은 만드는 거잖아요. 커리큘럼을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레벨별로 쭉 나누는 건데 사실 시작은 그러면은 처음엔 자기 경험상, 자기 개인적 통계상 그래서 이런 뭐 get, have, 뭐 take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인다는 걸 알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거를 조금 말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고 해제롭게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죠. 왕초보는 될 것 같은데 이 시원스쿨이 타겟으로 하는 그러니까 몇 단계까지 있어요. 최종 목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상된 그런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레이드 1, 2, 3, 뭐 1단계, 2단계, 궁금하다. 3단계 뭐 이런 게 있나? 일단 한 3단계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기초 강좌가 제일 초보부터 해서 그 다음 단계 하면 이제 한 두 번째 단계부터는 뭐 관계절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복잡한 복문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말 타겟층이 진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동사 변화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런 구조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이제 가장 기초 단계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거를 뭐 평생 수강권을 주겠다든지, 뭐 계속 재수강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렌탈도 되게 많이 하잖아. 홈쇼핑 렌탈. 탭에 아예 같이 끼워 프로그램 넣어서 내세김이 팔고. 렌탈한다는데? 내세김은 렌탈.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1단계를 계속 8,000원 이런 거. 1단계를 계속 돌아가니까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처음에 말을 떼는 거는 굳이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 필요한 패턴만 교과서에 있는 거 야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다이얼로그만 외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맞아. How I get to 뭐 어디 다 나와. 다 다 나와. Where can 그러니까 I find? 그러니까 굳이 프로그램 사지 않아도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사서 거기에 나오는 말하기 부분을 다이얼로그로 외워. 뭔가 알잖아. 외워. 그러면은 롤플레이를 해. 롤플레이를 한번 하고. 롤플레이를 한번 하고 혼자 외워. 그리고 주어를 바꿔가면서 얘기해. 목적어를 바꿔가면서 얘기해. 더 좋아. 그래도 교과서도 그때 우리 회의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교과서는 얼마나 좋은데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교과서도 결과적으로 뭐 흠잡을 때가 많고 망했을 수 있지만 교과서는 그래도 교육과정을 만들 때부터 되게 많은 고려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 선정부터 시작해서 의사소통 기능 같은 거를 이제 고를 때 나름 통계에 근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 더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교과서를 렌탈 해야 돼요. 168,000원을 주고서. 내가 줄게. 교과서는 제가 그 어린이들이 교과서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알고 있는데 KT북닷컴 가면 살 수 있어요. 1,000원이면 살잖아. 그러니까 돈이 싸니까 사람들이 교과서 가치를 렌탈 모르는 하겠다고. 거야. 교과서를 교과서를 학생들한테 렌탈을 하면은 이 정도로 배우지. 돈이 아까워서. 그렇네. 애들한테 갑자기 학교 가서 당장 얘기해야겠다. 100만 원짜리 수업이야.
일지를 쓰라고 한 다음에 학습 일지를 다 쓰면은 환불을 해준다고. 그게 실제로 너도 나도에서 쓰는 전략이었어. 그렇죠. 그러면 환불해준다. 장학금도 주고. 그렇지. 장학금 주잖아. 그래서 심지어. 그렇죠. 공부 잘하면 장학금 너무 받을 웃겨.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강하게 하면 다 할 수 있어. 제가 좀 신기한 게, 이 시원스쿨이 완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시원생님이 이렇게 스스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잘못은 아니죠. 아니, 좋은 거잖아요. 뭐, 근데, 그리고 나의 영어 사춘기에 나온 것처럼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할 때는, 아니면 과외하거나 학원 갈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광고를 할 때 보면 뭔가 엄청나 보이고, 체계가 그렇지. 있어 보이고, 근데 알고 보면 그냥 학원 강의 같은 거를 이렇게 대충 만들어놨다. 별 체계 없이. 그게. 대충. 저 너무 까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약간 배신감? 충격적? 그러니까 나는 항상 거슬렸던 게, 영어가 안 되면 해결책이잖아.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니네 영어 못하지? 내가 솔루션을 줄게. 이거예요. 딱 요것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건데 나는 그런 멘트가 그래서 엄청 거슬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우리는 백날 공부해도 쉽게 말 못하는 건데 야 나만 따라와. 그치? 맞아요. 나만 따라와. 내가 너 입대게 해줄게. 이거잖아 사실은. 나는 그렇게 말할 자신감이 없거든요. 팔주한성이 되게 무서운 것 같은 게, 뭐, 만약에 노다지 선생님이나 아니면 장블렁 쌤이나 모두에게 우리가 그냥 선생님 저 8주 만에 영어 잘 할 수 있나요? 저 도와주세요. 이러면 우리 그냥 오케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됩니다. 이러면. 야, 갑자기 속 시원하다. 팔찌 같은 소리 하네. 8주 안에 자막 없이 미드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엄금진 단에서 엄격 근엄진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수님께서 40년째 영어 공부하고 계시다고. 그죠? 40년째 영어 공부하고 계신데 원하는 말 다 못하신다고. 그쵸? 우리도 최소 몇 년째 공부하고 있죠 지금? 최소로 너 짱 얘기해볼까? 내가 장랑. 몇 살이니? 요즘 나이를 잊어가지고. 사부님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약간 나이가 나오는 거네. 몇 살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 몇 살부터 시작했어? 몇 년째 공부하고 있고요? 10몇 년째. 10몇 년째? 10살이네? 10몇 년밖에 안 됐어? 막 이러고. 10살이라서 그래. 태어날 때부터 공부했다 했잖아, 지난번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자주 쓰시는 비유인데 그 의사 비유를 되게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아프면은 의사한테 가서 뭐 이렇게 보여주고 치료를 받아라. 근데 유명한 명의일수록 가서 이제 여기가 아파요 이러면은 되게 그걸 체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돌팔이 의사일수록 뭐 이 약만 먹으면 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다고 그런 비유를 많이 쓰시는데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도 그 소영순 교수님께서 그 평가 전문 교수님이신 그 소영 아니, 그거 얘기해줘도 되지. 평가만 얘기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 이런 얘기할 수 있지. 기분 코제 나쁘실 수도 있잖아. 왜? 왜? 커테이션 다는 건데 2016소 사이테이션 합니다. 저는 2016소 3월에 말씀하셨는데요. 디지털 컨버세이션에서 구동 424호에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건 저기 딴 데서 딴 데서? 말씀하셨어요. 개광초회 때. 네, 소크라테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이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정확하게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는 이 사람을 이렇게 진료했을 때 왜 낫는지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데 돌팔이 의사는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면 낫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것만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네. 우리 할머니가 저기 가시는 곳 중에 한 군데서 그렇게 하시는 거. 또 병원 이름 나올 뻔했던 거야. 아니 병원 이름이 야매.
그래서 처음에 사실 나는 그 시원 그 학교에 대해서 내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영어를 아예 말 못하는 친구인데, 이제 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인데, 영어 공부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하는 뭐 일빵빵 영어? 이런 것도 정말 매일매일 들으면서 매일매일 연습하고 이런 친구인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솔루션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런 부분이 매우 거슬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걔가 왜? 그래도 초보한테는 좋기만 하더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초보한테는 금방 누가 지금 들어왔었는데요. 잘생겼네요. 모두가 잘생겼다 생각했는데 제가 딱 잘생겼다 이래가지고 마음의 소리. 안 했어. 나 얼굴 못 봤어. 진짜 네가 못 봐서 그래. 연구실을 다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연구실에 그 삶의 낙이 없어가지고 연구실에 정말 되게 슬픈 게 왜 우리는 연구실에 남자가 없어. 남자가 뭐예요? XY 염색체. 그쵸, 엑셀 염색체가 없어. 너무 웃겨. 아무튼 연구실에 누가 금방 들어와서 이제 얘기가 잠깐 끊겼는데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처음 시도를 하기는 참 좋은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언어 공부를 좀 한 친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일빵빵도 그렇게 100일 동안 이상으로 계속 쭉 그 패턴들을 쭉 하고, 이제 이것도 해봤는데, 결국은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식으로서는 조금 되게 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내가 활용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는지 까먹었어요. 인간적이다. 너무나 인간적. 이런 얘기 하려다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막 좀 비판을 좀 이렇게 막 강하게 좀 했더니 그게 무슨 그래도 교수법에 기반을 뒀다고 하던데 걔가 얘기를 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내가 너 뭘로 들었는데 그랬더니 어디오 링거리즘을 걔가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오 링거리즘에 기반을 둔기는 한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어디오 링거리즘 뭔지 한번 노다지 씨가 얘기해볼까요? 옛날에 어디였지? 유럽 쪽에서 전쟁할 때 빨리빨리 외국어 가르치려고 이렇게 막 반복시키면서 그 구어체, 스포큰 랭귀지를 빨리 가르치려고 발달했던 교수법인데 패턴들이라고 해서 어떤 한 문장을 가르치면 거기서 뭐 주어라든지 뭐 목적어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반복시키는 그런 교수법이었죠. 그렇죠. 그 교수법이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게 그거였잖아요. 습관 형성.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들만 계속 하고 이런 식으로 스포큰 랭귀지 아는 것만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뭔가 그래도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가정에서 시작을 한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유럽에서 전쟁할 때 1920년대 세계 2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이에요? 1차 때 미군들을 글로 이렇게, 외국 군인들을 영입하면서 필요했었나? 하여튼 그 군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시작한 그 교수법이죠. 근데 그 교수법이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었나요? 엄청 있긴 했어. 효과가 이제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부족하다.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애쿠지션까지는 갈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습득 단계까지는 절대 갈 수 없다.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상황이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패턴만 남기를 해서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면서 과연 그 교수법은 이론적 토대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이제 학습이라든지 이런 학습 이론에 기반을 둔 교수법이었는데 이 것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인 영어 교육 컨텐츠들은 과연 그런 원리라든지 그런 교수법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긴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우연히 오디오 링구얼리즘이랑 비슷한 면은 있지만 그 장점을 생각하고 만들었던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되게 요즘에 영어 교육 춘추 시대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왜 영어 교육 방법론에서도 1970년대에 디자이너 메서드라고 해서 되게 다양한 영어 교수법들이 한참 이렇게 확 성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알죠? 사일런 메서드부터 시작해서 서제스토피디아 알아요? 서제스토피디아 진짜 짱 재밌잖아요. 조명 어두워 그렇게 해놓고서 책 읽어주고 책 읽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암시하듯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의식적 상황에서 마음을 편하게 듣고 있으면은 머리에 단어들이 쏙쏙 들어와서 이게 습득이 될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한 되게 요상한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방금 말씀하신 사일런트 웨이 있잖아요. 사일런트 웨이 되게 재밌었어요. 말 안 하고. 영상 보셨어요? 이거 컬러로 타일을 막 붙여놓고 그리고 컬러 로즈로 그 막 지팡이를 하나씩 찝으면서 이걸 상징하는 거야. 자, 이걸 말해보자. 말 없이 틱. 이게 뭐야? 근데 그게 내가 아까 말했듯이 1970년대에 성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그 오디오링골리즘 이런 교수법들이 한참 이렇게 나오다가 뭐 중간에 이제 몇 개 이렇게 하다가 70년대 그 디자이너 메서드라고 해서 정말 디자이너 메서드는 정말 디자이너가 만드는 방법론인 거예요. 지금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그냥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시도를 하다가 사실 그런 것들은 싹 사라졌잖아요. 왜? 효과가 별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CLT,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사실 체계적으로 연구화되면서 이제 사실 CLT가 이제 많이 정착화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맨날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만든 사람이 자기 경험에 딱 근거를 두어서 그냥 내 생각에 내 경험상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되게 만든 사실 조금 근거나 기반은 무지하게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유 대표님 생각은 이게 어디오링고 메소드랑 비슷한데 이 시원학교가 어디오링고 메소드랑 비슷한 특징이 있지만 근데 거기에 특별히 기반을 둔 것 같지는 않고 않다. 그리고 그러면 시원 디자이너 메소드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사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 요즘 나오는 것들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게 뭔가 컨텐츠를 이렇게 좀 되게 많이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뭐 시강을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난 사실 뭔가 이렇게 홈쇼핑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홈쇼핑으로 판매를 한다는 건 월 38,900원. 맞죠? 월 38,900원에 12개월 동안 투자를 하시면은 영어를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들어보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이제 구매하기 직전에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무슨 그 트라이얼 킷 같은 거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유재석 얼굴 보고 살아. 네, 맞아요. 이승기 얼굴 보고 살아. 이승기 똑똑하지 않냐? 너도 이승기처럼 똑똑하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보통 얼마 정도 해요? 가격 혹시 아시나요? 그럼 몇 시원학교는 처음에 이제 한 패키지 들으려면 보통 얼마 정도 해야 되지? 그게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가 있고 맞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홈쇼핑 방송을 워낙 많이 하니까 홈쇼핑은 정말 진짜 홈쇼핑하구나. 가끔 한 번씩 뜨면 나와요. 나와요. 정말 자주 홈쇼핑 나와. 밤에 정말 자주 자주 나오는데 나와요. 그 홈쇼핑에서 하는 거는 이제 탭이랑 같이 해서 탭 안에 모든 강의를 다 다 넣어서 그걸 이제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건데 그렇게 하면 6, 7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 기억에는. 근데 맞아요. 그럼 6, 70만 원에 그 태블릿은 내가 막 쓸 수 태블릿은 있는 갖는 거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게 생각하니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싼데? 그 전용 태블릿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LG 뭐 이런 탭 네네. 건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나는 이 영어 프로그램을 홈쇼핑에서 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데 나 같아. 엄청 웃기지. 홈쇼핑이라는 근데 그렇게 건 하면서 아마 매출이 확 뛰었을 뛰었을 거예요. 거예요. 그렇지. 영어 상품을 홈쇼핑으로 팔아. 그렇죠. 그렇지. 이거 약간 현혹시키겠다는 맞아요. 거잖아, 100%. 그리고 홈쇼핑이라는 거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거 자체가 성과를 보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는 시원스쿨을 위주로 해가지고 컨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봤는데 그렇게 이론에 엄청 기반을 한 것 같지는 않죠?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홈쇼핑으로 약간 대량으로 한번 팔아보자. 약간 그런 상업적인 어떤 모티브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우려스러운 점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자, 강사의 노하우가 좋은 노하우일 수는 있겠지만 효과를 보장할 수도 없으면서 지나치게 과대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해서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좀 더 컨텐츠 알아보도록 하죠. 네.